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시장에 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투자 전략들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코인 에듀케이터 장하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코인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나갈 저는 장하주라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공포 지수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전반적인 시장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좀 장기화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던 시점이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건 실물 경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입장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네, 최근에 이렇게 관세 정책 때문에 이 우려감이 생기는 건요. 결국에는 이 결론적으로 기업 실적의 우려감이라는 거거든요.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이게 또 고용 둔화 시그널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사이클 한번 보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주간 기업 파산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갖고 왔습니다. 벌써 이 기업 파산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만큼이나 올라왔습니다. 아직 관세는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파산 건수는 코로나만큼이나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제가 붉은색 박스 구간을 이렇게 세 군데를 그려왔는데, 첫 번째가 2008년도의 금융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도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입니다. 이 시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극도의 불안한 신용이라든지 그리고 소비 둔화 시그널이라고 맞물린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 보고서를 보면요. 테크 기업, 유통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까지도 줄줄이 벌써 몰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악재에 대한 선반영을 기업 입장에선 해주고 있다는 점이겠죠. 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소비 위축, 경기 둔화, 고용 둔화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잠식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게 또 전형적인 침체 사이클의 시작일 수 있지 않나라고 시장은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또 주의를 해봐야 하냐면요. 시장의 파산 뉴스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적응을 하기보다도 이 파산이 과연 유동성 문제인지 아니면 실적 구조의 붕괴인지 해석할 수 있는 견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안은 언제나 반복이 되지만 이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보다는 그 안에서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비트코인의 차트와 펀더멘탈에 중심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바네크가 냈던 이 보고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비트코인이 단순히 투자의 목적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실제 통화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디앱 개수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건 맞지만, 앞으로 이 다양한 암호화폐들의 실물 구현이 저는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건 맞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통화적인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핵심 요약을 제가 이렇게 붉은색 박스를 그려왔는데,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에너지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정산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남미의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립토 기반의 전력 수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프랑스의 국영 에너지 회사의 EDF라고 있는데, 잉여 전력을 이미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들어갈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국가들이 지금 실제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우회하기 위한 디달러제이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불안하고 휩쓸리는 상황은 맞지만 이렇게 보고서를 살펴보시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이 단지 가격이 오른다로 끝낼 게 아니라 이 펀더멘탈과 기술 이슈를 살펴보시면서 이 비트코인은 새로운 통화 구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수많은 자산 시장의 경기 침체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기업의 파산 건수 자체가 지난 또 금융위기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라온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위기가 된다는 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무섭게 거론하는 그런 단어이죠.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 자체를 쪼그라들게 된다면 그 옆에
악화가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존 금융 체제가 계속 작동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시점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이 아니라 또 통화로 주목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자료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역할로다가 네. 지금 이 페이지를 한번 넣어봤는데 이 자료는 온체인 데이터는 아니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굉장히 바빠 보이는 모양새죠. 한마디의 발언과 이슈가 굉장히 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죠. This is a great time to buy. 지금이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올렸는데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직후에 90일 유예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날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12%, 그리고 비트코인도 6%가량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줬었는데 이 정도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카드를 던지기 전에 뭔가 시그널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 증시와 그리고 본인의 정치 성과를 굉장히 밀접시키려는 영향이 있었는데 트윗 하나로도 환율에 영향을 줬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이 압박감을 줬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 제발 트윗 좀 지워달라라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트윗 역시 단순한 투기성 발언이 아니라 좀 보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이 전 세계 1인자의 손에서 이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와중에 이런 정치인의 발언 한 줄도 무시할 수 없는 이 시장의 트리거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저는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든지 그리고 차트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 지수는 어떤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지표가 교차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흐릿하게 하늘색 그래프로 그려진 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더 진하게 푸른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가 보이시는데 이 부분이 해시레이트와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이 지표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경쟁이 얼마나 지금 치열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 플러스로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려주는 핵심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해시레이트는요, 지금도 굉장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채굴 난이도 역시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사상 최고치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시장에 채굴자가 몰린다라는 점은요,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돈이 되니까라는 점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아쉬운 면모가 있습니다. 이 채굴자들이 미래에도 수익이 날 거라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더해서 그 많은 수많은 전력 비용이라든지 인프라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최근처럼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에도 이 해시 프라이스와 난이도가 도리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도화된 채굴 시장이 이미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출렁거리고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는 도리어 단단해지고 있다는 점, 이건 우리가 장기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요. 그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라든지 채굴자들의 참여와 기술적인 보안성들은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특히나 이 가격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해시레이트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아니라요. 기관 중심의 장기적인 투자 구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투자자분들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세 리스크가 한때 최대한으로 불거졌었을 때는 7만 달러 선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물론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8만 4천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은 10만 달러를 받던 투자자분들이다 보니까 지금의 가격에 굉장히 불안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횡보 구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백테스팅이라고 하는 건데 차트를 되돌려 봐야 합니다. 지금 이
폭락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폭락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횡보 구간이라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살펴보기 좋은 게 드로우다운 온체인 데이터예요. 한번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지금 고점 대비 20% 빠지면은 폭락한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21년도에 고점 대비 50% 그리고 17년도는 고점 대비 60% 넘는 조정 국면을 맞고 정말 우리는 수많은 깔딱고개를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다시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해주면서 비트코인은 빠르게 10만 9천 달러까지 회복세를 보였었죠. 그럼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7년도와 21년도보다 그만큼 상승폭이 줄어들었잖아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21년도 불장 이후에 이 하락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2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긴 사이클의 온체인 데이터, 드로우다운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검은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분홍색으로 음영이 칠해진 부분이 바로 고점 대비해서 조정분이 얼마나 나오는 이 드로우다운 온체인 데이터인데 주목할 점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이미 비트코인은 20% 전후로 조정이 나왔던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작년 2, 3분기에도 굉장히 시장이 힘들었고요. 알트코인도 대부분 밑바닥을 경신을 하기도 했었는데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가격이 수렴을 하고 방향성을 한 군데로 만들어 가는데 지금이 바로 그 축적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고점 대비 20%가 넘는 드로우다운이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조정 국면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이 조정이 깊고 빠르게 무너지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체력 있는 하락으로 받아들여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고 여기서 두 가지 길레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포에 의한 패닉셀을 할 건지, 패닉셀을 할 건지 아니면 매물 소화를 위한 정리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건지를 좀 염두에 두고 차트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가 드로우다운 데이터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조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시장에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조정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이제 수많은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 지지선을 보였다라는 부분들을 전문가들은 이제 시장 자체에 관한 방어력이 좋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장이 좀 힘들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 자산을 놓고 봤었을 때는 시장 자체의 방어력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게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그게 좀 비트코인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립토 시장이 그만큼 많이 우리 시장에서 올라왔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그런 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차트로도 이 같은 결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차트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네. 말이 있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옛날에 원시인들은요, 매해 겨울이 올 때마다 과연 다음번에 봄은 올까? 라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럽니까? 네. 우리 또 봄은 오겠죠. 네. 결코 비트코인이 10만 9천에서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건 비트코인의 가격과 함께 나타낸 롱 스퀴즈 레티오라고 롱 포지션 청산 비율이에요. 보라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노란색으로 그래프를 칠해진 부분이 롱 스퀴즈 비율입니다. 말 그대로 상승을 예상하고 들어간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시장에서 청산이 됐는가라는 걸 질문을 주는 지표고요. 보통 이 지표가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면 우리가 두 가지 반전 시나리오가 생긴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정적인 시나리오부터 살펴드리자면 과도한 롱 포지션이 쌓이다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대거 청산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긍정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이 롱 스퀴즈 비율이 2025년도 1월부터 해서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가격이 조정을 받았던 25년도 초반에 집중적으로 터지고 살짝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롱 포지션 청산이 물렸던 그 시점 이후 부정적인 시나리오라면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이 완만한 하락 횡보 구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해주냐면요. 단기적인 포지션이 정리된 이후에 어쩌면 원만한 숨고르기 형태의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 데이터만 보면 롱스퀴즈 비율이 시장의 과열 상태에서 그리고 한번 숨을 고르는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그래 롱 포지션 청산 비율은 최고치를 달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 시장의 투자자들은 손실인지 수익 구간인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투자 심리를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비트코인의 보유량 중에 손실 상태인 걸 나타내주는 바로 서플라이 인 로스 지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지표는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급격하게 이 분홍색 음영으로 칠해진 구간이 내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회복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손실보다는 수익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다시 회복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시장의 손실이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최근 구간이 25.8%로 비트코인이 손실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 3분기에 다들 정말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양재역 지하철에서 올라가다가 거래소 어플 열고 다시 닫으면서 눈물을 참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정도 초반까지 네.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이 비율이 30%까지 갔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또 한 번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우리가 극심한 손절 구간이 온다면 이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반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지표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지표가 높아졌다는 건 이미 지금 단기 보유자들은 시장에서 많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장기 보유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수익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장기 목적성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이미 단기 보유자들은 시장에서 나갔다라는 거고 어떤 면에서 이 데이터를 부정적으로 보는 데이터들도 시장의 분석도 있습니다. 자, 너무 무서운 건 이 손실 비중이 과거 급락장에서 형성되던 2023년도 11월 같은 경우,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까지 손실 비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데이터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극단적인 패닉 상태는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아직까지 건강한 조정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또 문제잖아요. 네. 알트코인들이 정말 태초마을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지만 비트코인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한번 켜놓고 보시면요. 아직까지 그 추세가 완벽하게 하락장 국면에 접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누군가는 지금 기회를 기다리고 저점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지쳐서 떠나겠죠. 그래서 이런 횡보장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시장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본인의 투자 점검 실력을 좀 더 검증하시고 점검해 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지표들을 저희가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읽히는 부분들은 이 단기적인 포지션 청산과 또 심리적인 위축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롱 스퀴즈가 급등하고 또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 비중이 25%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시에 이것은요, 또 단기 과열 해소의 신호이자 시장 구조가 다시 리셋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롱
스퀴즈와 손실 확대 구간에서는 오히려 강한 반등이 시작됐다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이 또 강하게 밀어 올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많이 쌓여있던 물량들 자체가 청산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데 조금 더 가벼워졌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표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차트를 들고 왔는데 사실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하는 방법은요.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가는 방법이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이 시장이 오르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가고요. 반대로 매도세가 나오고 나서 이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하는 방법은 한 발짝이라도 이 고래 투자자들, 대형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조금만 더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조정 국면에서 과연 ETF 자금 유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래 투자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과 기관들의 ETF 보유량을 나타낸 지표인데 흰색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얇은 그래프가 바로 ETF의 보유량, 코인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은 2023년도 말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박스 구간을 보시면 가격이 조정받았던 시점에도 보유 수량은 전혀 줄지 않았고요. 오히려 급등했던 패턴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대형 플레이어들, 고래들, 일명 세력들이라고 하죠. 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변동성을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장기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이고요. ETF가 코인을 담는 방식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실물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하락에 대한 확신이 있는 대응이 아니라면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움직이거든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최근 ETF 자금 유입 흐름이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도리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ETF 순매수 유입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물론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ETF 유출이 역대 최고치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긴 사이클로 ETF 자금 유입량을 보신다면 계속해서 점진적인 우상향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으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팔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은 땡큐 하면서 사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가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제가 이 지금 시장이 흔들릴수록 가격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조정 국면에서 누가 사고 있느냐.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기성 자산으로만 봐야 할 점이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ETF라든지 글로벌 유동성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들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을 더 주요하게 바라봐 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내용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USD에 관한 준비금이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한 준비금이 증가했다라는 게 대기 자금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시장을 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또 다른 상승 축매로 또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곧 불장이 다시 오진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조금 견디면 좋을지에 관해서 힌트를 또 전문가님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는 격언을 그럼 하나 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시장에서 저는 격언만큼이나 요새 말로 뼈 때린다고 하죠. 네. 그런 말들이 없을 것 같은데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희에 팔고 환희에 사고 공포에 파는 형태가 되고 있죠. 최근의 문제점이 공포에 사고 더 공포에 팔고 있는 게 문제점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 매매 전략을 좀 더 점검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긴 추세와 가격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을 보셔야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또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인 뉴스룸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